여러분들이 계신 마을 이름이 성미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한데 저희 이 마을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실 분은 마을 대표인 문치웅 님입니다. 성미산을 지키는 성미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저희 마을이 마을 후보로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수가 조금 모자라서 진입에는 실패하셨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문치웅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누추한 곳, 우리 장 변호사 얘기했으니까 누추한 곳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해 이 성미산 마을을 여러분처럼 방문하신 분들이 그때는 다른 분들 돈 내고 옵니다. 이렇게 방문비를 내고 오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160개 팀이 왔습니다. 사람 수로는 한 4,000명 정도 오셨는데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동네를 방문하고 가시는데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주로 이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싶어하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 주민자치위원들, 최근에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건축가분들이 오신 건 이제 정말로 간만인 것 같아요. 작년에 오스트리아 건축가들이 다녀가셨거든요. 오스트리아 건축가들이 작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포럼도 했었는데 여기 와서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 가지고 같이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미산 마을을 소개하려면은 1시간 더 걸립니다. 근데 오늘은 10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짧고 압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보이는 그 작은 산이 성미산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이면 산처럼 보입니다만은 길거리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오시다 혹시 산 보셨나요? 안 보셨죠? 네. 해발 66m,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면은 한 55m? 이 정도 돼서 산이라기보다는 정말 구름 같은 그런 것인데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고 이 성미산을 근거로 해서 약 걸어서 10분 거리, 동네라고 할 수 있는 10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성미산은 어떤 행정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러 개, 아까 성미산 근처에 살고 있는 여러 개 동에, 한 4개 동, 5개 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문화의 관계망을 저희들은 성미산 마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 성미산 마을 구성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크게,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수가 생애비 가장 큰 조직인데, 3,500가구 정도가, 느슨하게라도 성미산 마을에 돌아가는 일들을 알 수 있는 분들인 것이고, 조금 더 관계가 깊은 분들이야, 500에서 700가구 정도 되신 분들이 관계가 좀 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간단히 보시면은 대부분 나오게 될 텐데요. 처음에 정말 우연하게 이 마을에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라고 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우리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게 된데 이것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 해서 보통의 어린이집 구립이라든지 시립, 일반 어린이집 가는 것이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동으로 육아를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새끼를 우리가 같이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다 같이 출제하고 운영도 부모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첫 번째 20여 가구가 이 동네에 땅값이 싸서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94년과 95년도에 2개 어린이집 생겼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성장해갖고는 학교를 가게 되니까 학교 갔을 때는 방과후 어린이집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오후에는 또 방과후 어린이집이라 해갖고 또 우리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에 이제 마포들의 생협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힘을 모으게 됐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됐던 것은 일단은 먹거리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던 것이 있었죠. 당시 멜라민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으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었고 더불어서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예전에 어린이집과 집 내지는 선생님들 같이 따라다닌다면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마주치는 시선들이 너무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부모들도 처음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눈높이가 내지는 시야가 넓어진 것처럼 부모들 시야도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넓어지면서 우리 공간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생협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0가구 정도가 모여가지고 생협을 만들면서 성미산 마을의 어떤 태동을 준비했던 것이 같고요.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성미산 지키기라고 하는 그런 아까 그 조그만 산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한 3년 동안 싸웠거든요. 특히라도 2003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120일이 넘게 정말 사람들이 농성을 하면서 지켰는데 그 농성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성미산을 지켜내게 됐던 것이고 공동의 그러한 행동과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추억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모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서로의 신뢰라든지 협동심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면서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에 이 마을을 취재했던 기자들이 특이한 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환경운동가도 아닌 사람들이 동네 엄마들이 와서 산을 지키고 있고 밤 시간에 아빠들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특이한 놈들이네 하고 보다가 보니까 이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성미산 마을이라고 이제 언론에 쓰기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미산 마을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당시부터 성미산 마을이라는 것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처럼 이제 우리들이 성미산을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성미산이 우리들에게 좋은 이웃과 마을을 선물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또 농성을 하면서 다양한 농성장이 뭐 좁은 텐타이니까 그 안에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대안학교 가기 위해서 멀리 떠난 경우도 있으니까 이사를 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더불어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되게 아파하는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그 뭐냐면은 아이스크림 먹다 보니까 아토피가 심해져서 이 아토피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아이스크림 만들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를 고민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카센터에 대한 안전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카센터를 믿고 맡기면 카센터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센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더불어서 필요한 조직들이 필요해서 하나씩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성미산 마을은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가 해주지 못하니까 직접 사람들이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기관을 만들어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성미산입니다. 교육은 뭐 어린이집과 대안학교, 어린이집은 뭐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 제일 좋은 점은 아이들을 마실을 보내는 겁니다. 마실을 보내면은 우리 정 변호사님도 마실 보냈나요, 아이? 네, 어제. 네, 보냈으니까 마실을 보내면 옆집에다 아이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10시까지 보통 맡기고 그 다음부터 아이를 데려가서 재워야 되는데 밤마실을 보내면 아침까지 먹여서 풀서비스로 애를 재워서 아침 등원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공동으로 육아를 한다는 개념들이 바로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옆집에서 자고 그냥 아침에 학교를 가듯이 같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들이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인 거고요. 더불어서 대안학교, 아까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12년제 그러한 이제 대안학교인 것이고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미인가라서 아직 그 학력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대안학교를 보통 보면은 기숙사가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 기숙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집 한 채 220평 정도 되는 집을 마을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한 것이라 돼서 운동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마을 학교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장애인 통합 학교를 하고 있고 마을 학교 지향하게 되는데 마을 학교라 함은 학교가 마을에 개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마을 자체가 학교라는 인식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어른들, 내가 접하는 환경들 자체가 다 내 배움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계속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배움틀한 것도 있고 성인식 인강을 채워줬습니다. 초급사연도 이 마을에 왔던 비록 이 마을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오롯이 거기서 보낸 두 친구가 첫 번째 성인식을 치렀었고 그 다음 연도에는 이 친구들이 자기 동생들 치워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에서 어린이 태어났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두 친구는 연인 사이는 아닙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문화가 사람들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라도 이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라도 2001년도 시작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4차선 도로를 막고 여기서 축제를 신나게 1박 2일 동안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해방된 느낌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동아리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축제를 다 주민들이 준비했고 주민들이 무대를 꾸미다 보니까 동아리를 준비했는데 저 위에 있는 무말랭이는 이 극장을 다 채웁니다. 장기하 씨가 공연하러 왔는데 이 극장 다 못 채웠거든요. 장필수 씨가 공연하러 왔는데 다 못 채웠어요. 근데 이 무말랭이 공연하면 다 채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자기 새끼들 다 데리고 와야 되고 그 친구도 데리고 오고 동네 사람들도 가져야 됩니다. 왜? 내 옆집 사람이 공연하러 가는데 안 보러 가면 삐지거든요. 근데 이 동네의 가장 큰 핵심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유지하기 위해서는 삐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주민 배우도 있습니다. 이런 그 밴드도 있고 풍물 동아리 있고 그림 그리는 모임, 사진 동아리 이렇게 동아리들이 한 20여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뭐 합창단, 어른 합창단까지 포함해서 밴드도 한 두세 개 정도 되고요. 저 여성 인문학 모임은
작년, 재작년에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했었고, 작년에는 40을 먹게 되는 엄마들이 40을 의미있게 맞이해보자 싶어가지고, 엄마들끼리 모여 파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가고, 그것이 아싸 마이라고 하는 파티인데, 이걸 보고 있던 아빠들이 이제 심술이 나가지고, 40대 인문학을 하게 된 거죠. 다 모아놨더니, 사람들이 꿀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40을 부록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을 알고 봤더니 남자들은 부록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집에 가도 주인공도 아니고 회사 가도 주인공도 아닌 거고 그런 부록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있는데 좌우간 이 동네에는 다양한 이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관계인데 그 관계가 보통 어레인지라는 관계, 단선적 관계라고 했다라면은 이 동아리를 통해서 다시 이 횡적 관계들도 또한 만들어줌으로 해서 관계 자체가 중축적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들이 또 많아지니까 극장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이 극장이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끝날 때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해 생활은 이제 정월 대보름 2월에 시작하는 것이고, 4월달 나물 심고, 5월달에는 축제를 하고, 10월달에 마을운동회를 하고, 12월달에 각종 문제 하소연대를 해가지고, 마을에 살면서 힘들었던 분들은 다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각종 문제 하소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마을 기업인데 가장 큰 조직은 아까 생협인 것이고, 작년 매출액은 5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름다운 가게처럼 대산인 가게인 것이고 여기에는 지역 카페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물건을 사게 되면은 물건을 기부하게 되면은 1,000원은 기부, 1,000원은 두루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또 물건 사러 갔을 때 2,000원짜리면은 1,000원을 현금 내고 1,000원 두루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영국도 가봤을 때도 그랬지만은 지역 카페가 아직까지는 잘 활성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고 더 아쉬움은 저 가게가 하루에 500원, 10원,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한 달 매출액이 150만 원 나옵니다. 근데 가게세를 110만 원 내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이게. 이런 문제들은 행정적으로 같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들을 위한 일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짓 잘하는 엄마들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 비누 공동체 이런 것도 있고 성미산학교 내에는 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자활과 전환교육을 위해서 메디컬 샵도 있고 공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공동주택인 소행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기는 9가구가 살고 있고 현재 2호점이 건축 중에 있고 3호점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이제 동네 마을 분구를 만들었고요. 근데 반찬 가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아이스크림 가게로서 지금 되게 좋은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식사를 하셨던 성미산 밥상입니다. 더불어서는 작년에 또 행안부가 그 마을기업이라는 걸 또 만들려고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을 위한 치유와 예술의 놀이터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마을기업들과 사회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윤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제대로 핵심입니다. 아까 봤던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성산 밥상 같은 데는 사람들이 출자를 하게 돼요. 5만원, 10만원 출자하게 되는데 장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다시 밥을 돌립니다. 그래서 두 그릇 먹기 운동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좀 모자라고 망할 것 같으면 다시 출자금 더 늘립니다. 사람들 거의 출자를 해요. 이유는 그 가게가 없어지면은 더 많이 불편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갈 공간들이 없어지고 내가 갈 놀이터가 없어지게 되니까 차라리 5만원, 10만원을 출자함으로 해서 그 공간이 유지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마을 기업이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경쟁을 해서 이윤을 남긴다고 하면은 영리 기업을 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핵심은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마을 기업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성미산 마을에는 150개 정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이런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80%의 일자리는 여성들의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가는 것, 더 많은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마을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옆동네, 성산 이동에도 마을 만들기 지원하고, 연리동도 마을 만들기 지원하는데, 주로 이런 목공이라든지 카페를 중심으로 많이 출발하더라고요. 성전 지키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과정 거치면서 이제 농성도 하고 이 과정 거치면서 결국에 성미산을 지켜냈던 것이고, 또 최근에는 정 변호사님도 도와줬습니다만은, 홍대하고 또 관계 때문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20% 정도, 성미산 20% 정도는 학교가 지어지고 나머지 80%는 수익공원을 하기로 해서 지금 이제 공원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단체들이 있고 생협이 남는 이익금들을 가지고 노인 요양 보호사들 양성하면서 노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돌봄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폐도 있고 성장대동이라고 원래는 이제 마을분구라든지 시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정통적인 방식인 개를 만들었고요. 뭐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미산 차병원은 카센터는 결국에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순정부품 많이 쓰고 마진은 적은 데다가 차를 오랫동안 탈 수 있는 법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고장나고 차가 와야 되는데 자꾸 차가 고장나지 않은 방법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거리가 좀 먼 것도 있었고 하지만 되게 의미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하나의 실패 요인을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들이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들끼리 해갖고 절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카시어링은 또 얘기하고 싶은 건데 원래는 카시어링이 출발했던 것은 골목길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차가 적게 들어오는 길밖에 없었거든요. 차가 적게 들어오는 길을 찾다 보니까 10가구에서 2대 자동차를 가지고 이게 카시어링 했던 건데 정말 좋았던 거죠. 처음에는 차도 적게 들어오고 공기도 좋아지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있었는데 한 차가 폐차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지부당이 되다가 지금 망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서울시도 지금 다시 카시어링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카시어링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냐면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삐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배려와 협동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 문화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이 되게 중시적이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누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의 목표는 오래도록 살고 싶은 고향마을 같은 걸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하고 싶은 마을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정주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20, 30대를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되게 큽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 안에서 계속 안전하게 내지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집값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20, 30대를 위한 주거 협동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미산 마을은 한 15년, 17년 정도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 성장과도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씩 만들어갔던 것이고 그 만들어간 방식은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함께 몸을 가지고 서로 몸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미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